6,500만 명 이상의 실채굴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파이 블록체인 채굴 참여자 중 1,500만 명에 가까운 인증자 그룹과 그 가운데 660만 명 이상이 메인넷 지갑으로 KYC 코인 마이그레이션을 마치고 2024년 이내에 오픈 메인넷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집중해야 할 요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그 가치, 가격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기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향후 파이 네트워크의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에 있으며 해당 주요 요소에 크게 영향을 줄 세 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KYC 시스템 검증 및 확장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실체 있는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KYC 인증 시스템 개발로 결정하게 됩니다. KYC, 즉 신원 인증 절차는 사용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1,500만 명의 KYC 인증 목표에 거의 접근한 지금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여전히 채굴자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될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KYC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오픈 메인넷 이후에 사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행위나 중복 계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체 개발 AI 기반 KYC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도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자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 블록체인의 보안성 강화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픈 메인넷이 시작이 되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는 대규모 거래와 활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솔라나 블록체인의 블랙아웃 현상이나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사인 로닌 네트워크 등의 해킹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해커나 악의적인 참여자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스마트 계약 보안 검증, 탈중앙화 거래의 보안성 보장, 노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생존에 필요한 주요 요인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오픈 메인넷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경험, UX 개선과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탈중앙화 앱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실제로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코인의 실질적 사용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코어 팀이 이렇게 잘 준비된 오픈 메인넷을 오픈한다면 이후 파이오니어들이 기대하는 것은 파이코인의 높은 가치일 것입니다. 우선 파이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 이후에 거래소 상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공표한 이유는 파이의 탈중앙화를 유지하고 파이코인의 자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이코어 팀이 직접적으로 거래소 상장에 관여하지 않고 오픈 메인넷을 진행한다면 코어팀은 파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앱 개발을 진행해야 할 개발자와 P2P 사업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메인넷 이후에 파이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서 파이 웹3 영토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파이 코어팀이 거래소 상장 이전 자체적으로 파이 가치를 확보하고 현금화에 대한 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 브라우저에 스왑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파이 브라우저에 스왑 버튼을 추가하여서 다른 암호화폐 또는 파이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스왑 기능은 파이코인을 다른 메이저 코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이후에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거래소 상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연결하여서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자체 덱스를 구축하거나 기존 덱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이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탈중앙화의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는 직접 파이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바꾼 후에 필요한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인 토큰 스왑과 디파이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 스왑이란 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원하는 개수만큼 입력하고 바꾸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하면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덱스 사이트에서 코인 페어를 선택하고 두 가지 코인을 예치하면 스왑이 가능합니다. 디파이는 사용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예치하고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디파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옮길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락업 기간 동안 예치한 코인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손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 생태계 내 사용처 확장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이후에 파이코인으로 직접 결제 가능한 상거래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파이코인을 직접 현금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웹 3.0 기반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커뮤니티 내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파이코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탈중앙화 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파이의 현금성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KYC 검증, 보안성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핵심이며 파이코인의 현금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왑 기능 도입이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의 연결이 가장 현실적이고 탈중앙화의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의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 이후에 거래소 상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파이의 탈중앙화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상장 절차를 주도하는 대신 탈중앙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왑 기능이나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의 연결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파이코인 가격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해드렸던 방식에서 파이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와의 상대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코인의 생태계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시장 기반 가격 결정, 즉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가치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이코인 역시 덱스나 스왑 기능을 통해 거래된다면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고자 하는 수요와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이것을 팔려는 공급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그 가치는 결정이 됩니다. 파이의 총 발행량, 유통량,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파이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 공급이 많아져서 파이를 파는 사용자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의 유동성 풀과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AMM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이코인이 덱스에 연결이 된다면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AMM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덱스에서 파이코인을 다른 메이저 코인과 교환하고자 한다면 유동성 제공자들이 파이와 다른 코인을 유동성 풀에 공급합니다. AMM은 이 유동성 풀을 바탕으로 거래쌍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와 비트코인 풀에서는 파이와 비트코인 비율이 풀의 공급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파이의 상대적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AMM의 특성상 파이의 가치 변동은 유동성 풀에 존재하는 파이와 다른 자산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만약 파이를 교환하려는 수요가 많고 유동성 풀에 있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파이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파이 공급이 많아지고 파이 매도자가 늘어나면 파이의 상대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니스왑이나 커브 파이낸스 등 대형 유동성 풀이 존재하며 파이코어 팀이 주요 블록체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동성 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이코어 팀이 기초 자금을 제공하는 파트너십이 가능하며 코어 팀은 이미 채굴 물량 안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50억 개의 파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이코어 팀이 직접 유동성 풀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파이코인의 수요와 스왑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 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유동성 풀을 형성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세 번째, 파이 생태계 내의 사용 가치 역시 파이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이 가치는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내에서의 사용성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 점은 그동안 기존 암호화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며 사용자들은 드디어 암호화폐의 근원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탈중앙화 앱이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서 파이코인의 사용처가 확대될수록 파이코인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들은 파이의 경제적 유틸리티를 높이고 생태계 내에서 자체적인 가치 상승 또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파이가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P2P 플랫폼에서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파이의 상대적 가치 측면에 의한 가격 결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의 가격 변동은 다른 암호화폐의 상대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이와 다르지 않으며 시장 전반의 트렌드에 따라서 가치를 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파이코인의 상대적 가치도 이러한 변동에 맞추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이코인이 메이저 코인들과의 상호 교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와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파이와 메이저 코인 간의 상관관계는 더욱더 밀접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래상이 덱스에서 활발히 거래가 된다면 파이의 상대적 가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가격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왑 기능과 크로스체인 연결의 영향에 의한 가격 결정입니다. 만약 실제로 파이 브라우저에 스왑 기능이 추가된다면 사용자들은 파이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로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파이의 가치는 스왑 거래 시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스왑 거래는 주로 유동성 풀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스왑 교환 비율은 해당 시점에서 파이와 교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 간의 상대적인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또한 파이코인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크로스체인 연결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이 증가하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의 유동성과 사용성을 높여서 가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을 진행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파이코인이 현금화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파이코어 팀이 거래소 상장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더불어 파이의 시장 가격 결정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예상해 보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 스왑 기능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결된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주로 수요와 공급, 유동성 풀 내 자산 비율,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사용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 상장보다 더욱더 자율적이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파이의 상대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더불어 파이의 가치는 파이코인의 실질적 사용처와 시장 전반의 트렌드에 따라서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이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그 가치는 미래 사용자의 수요와 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